안녕하세요. 네, 1탄에 이어서 2탄입니다. 2탄도 자연 속에서 이어서 계속 찍고 있고요. 이왕 한번 이 힘든 그 환경 속에 왔는데, 여러 편 찍어서 가야죠. 네, 매번 그 닫힌 공간 안에서 찍다 보니까 어떤 답답함이 있었는데, 옆에 물소리도 나고, 뒤에 바람도 살랑살랑 불고, 자연도 보면서 이렇게 동영상을 찍고 있으니까,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자, 그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은 그러면 그런 좋은 문화를 가진 회사들, 내가 성장할 수 있는 어떤 개발 문화를 배울 수 있고 개발 프로세스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러면서 협업에 대한 경험도 할 수 있는 그런 회사들이 좋은 회사라고 할 수 있는, 우리들 가고 싶어 하는 회사들이 요구하는, 우리들에게 개발자들의 요구하는 역량은 무엇일까? 물론 이게 회사마다 다 다르겠죠. 근데 제가 봤을 때 이런 역량들을 필요로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무조건 다 일반화한 건 아닙니다. 제가 뭐 어디 설문조사를 한 거나 그런 게 아니라 뭐 제가 그냥 감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맹신하지 말고요. 이 중에서 의미 있다 생각하는 것들 걸러 들으시면 돼요. 제가 항상 뭐 강의할 때 비슷한 얘기 하는데, 너무 뭐 전문가라고 얘기하는 사람의 말을 맹신하지 마라. 여러분들의 시각으로 필터링을 한 다음에 거기서 취사 선택을 하는 역량도 정말 중요하다.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앞으로 하는 모든 이야기들은 필터링을 해서 여러분들의 어떤 생각을 투영을 해서 제가 하는 얘기와 여러분들의 경험들을 섞어서 여러분들의 것으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오늘의 이야기를 해보죠. 자, 뭐 이거는 당연한 것 같아요. 프로그래머라면 평생에 걸쳐서 학습해야 되는 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갖춰야 되는 자질이고 자세라고 생각이 돼요. 끊임없이 등장하는 그런 기술들에 대해서 물론 우리가 매번 새로운 신기술만 쫓을 수는 없지만 시대 흐름이 바뀌거나 그럴 때마다 일정 시간은 또 시간 투자를 해서 공부를 하고 성장을 하고, 그래야지만 이렇게 발빠르게 바뀌는 환경에 적응할 수 있고 개발자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렇게 해서 이제 꾸준히 학습을 하다 보면, 우리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 공부하기 되게 싫었죠. 저도 싫었거든요. 근데 프로그래밍은 공부하면 할수록 또 재밌는 것도 있더라고요. 제가 적성에 맞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저는 사회에 나와서 프로그래밍을 공부하면서 공부하는 게 이렇게 재밌을 수도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프로그래밍을 진짜 깊이 있게 몇 년을 공부하다 보면 프로그래밍 자체에 대한 열정, 프로그래밍 자체가 너무 재밌는 거죠. 그거는 면접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느껴지거든요. 본인이 어떤 삽질한 경험담을 공유해 주세요, 아니면 문제 해결한 것들 경험 공유해 주세요, 이런 질문을 했을 때 그거를 답변하면서 그때를 떠올리게 될 거잖아요. 그러면서 약간 이렇게 흥분되거나 목소리 톤이 올라가거나 그런 어떤 제스처들을 보면서 면접관들이 금방 캐치할 수 있습니다. 이 친구가 정말 프로그래밍을 좋아하는구나.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평상시에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많이 드러난다는 거죠. 꼭 말로만 해서 드러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표정, 목소리 톤, 몸짓, 이런 걸 통해서 자연스럽게 드러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밍 자체에 대해서 많은 시간을 투자할수록 그거에 대한 흥미와 재미는 높아진다. 그래서 이왕 시작한 거 평생을 공부하겠다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그래서 꾸준히 여러분들이 어떻게 성장하는지를 보여주는 게 필요하다. 그 다음 단계로 요구하는 역량이, 우리들이 읽기 좋은 코드를 구현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느냐. 그러니까 다른 말로 클린 코드를 구현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느냐. 그리고 유지보수하기 좋은 코드를 구현할 역량이 있느냐.
사실 제가 단기 그 프로젝트, 그러니까 파견을 가서 뭐 6개월이든지 1년이든지 일을 한 다음에 끝나버리는 SI 프로젝트들을 약간은 그 그런 속에서 오래 일을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그런 속에서 오래 일을 하다 보면 그 속에서는 어떤 유지보수라든가 이런 역량보다는 빨리빨리 화면을 거기서 찍어낸다는 표현도 쓰죠. 찍어내고 그냥 속도 자체, 그 자체만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내가 계속해서 빨리빨리 만드는 역량만 쌓고 그걸 또 인정을 받다 보면, 그게 전부이고 그게 정말 중요하고 그게 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생기거든요. 그게 몸에 배어요. 그렇게 5년, 10년 하다 보면. 근데 우리나라가 과거에는 그런 빨리빨리 문화였는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그런 역량보다는 하나의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사용자와 피드백을 주고받으면서 유지보수해 나가면서 기능을 업데이트해 나가는 것이 서비스가, 소프트웨어가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이 점점 증명이 되고 그걸 깨닫고 있거든요. 그리고 자사 소프트웨어를 가지고서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사용자들이랑 소통한 그런 회사들은 빨리 만드는 것보다 일정 수준이 되면 유지보수하는 역량이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네, 그런데 단기 프로젝트만 빠르게 시작을 했다가 끝내버리고 유지보수를 하지 않는 그런 프로젝트들을 다수 하다 보면 이런 역량이 안 길러지는 거죠. 네, 그리고 우리 선배 개발자들 대부분이 그런 환경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유지보수 역량을 갖춘 개발자들이 너무 없는 거예요. 최근에 많은 회사들은 유지보수 역량이 높은 개발자들을 뽑고 있는데, 그리고 그 개발자들에 대한 처우라든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좋거든요. 근데 뭐 대학에서 그 가르치는 교수님들이라든가 아니면 SI 프로젝트들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그냥 프로젝트를 빠르게 만드는 걸 잘하면 이 프로그래머가 역량이 뛰어난 프로그래머라고 이야기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빨리 만드는 게 쉽습니까? 아니면 누군가 만들어 놓은 소프트웨어를 안정적으로 유지보수 해나가는 게 어렵겠습니까? 안정적으로 유지보수하는 게 몇 배 더 어려워요. 그리고 유지보수를 잘하는 개발자가 저는 정말 역량이 뛰어난 개발자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혹시라도 내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빨리 만드는 게 정말 전부라고 생각을 하거나 그 역량이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개발자라면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른 마인드를 좀 바꿔봤으면 좋겠다. 지금 사회는 유지보수 역량이 훨씬 더 중요하다. 그리고 그런 개발자에 대한 수요가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 그리고 대부분의 인하우스 개발을 하는 회사들은 유지보수 역량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죠. 코드 품질에 대한 관심, 클린 코드를 구현할 수 있는 역량, 이런 역량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보다 이제 점점 더 많은 회사들이 소통, 그리고 협업, 이런 역량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그냥 혼자, 이게 약간 성격이 더럽고 그래도 프로그래밍 역량이 뛰어나면 그런 개발자들을 채용하고 같이 하려는 경향이 있었는데, 아까 뭐 유지보수 얘기했지만 하나의 소프트웨어를 오랜 시간 동안 개발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같은 팀 동료로서 오랜 시간을 같이 하려다 보면 같이 문화도 만들어 가야 되고, 이러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같이 소통하고 또 그거를 개선하고 협업하고 이런 부분들이 중요해졌거든요. 그리고 과거보다 소프트웨어에 대한 복잡도라든가 우리가 풀어야 되는 문제에 대한 복잡도가 상당히 높아졌어요. 그래서 이제는 한두 명의 개발자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많은 개발자들이 모여서 하나의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하고 그런 환경이 되다 보니까 이 협업 능력을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저 같아도 진짜 현재 프로그래밍 역량이 뛰어난데 성격이 정말 뭐 개 같아. 아니면 자기밖에 몰라. 독불장군이야. 뭔가 변화하려는 의지가 없어. 이런 개발자와 현재 프로그래밍 역량은 좀 떨어져. 그런데 내가 좀 더 성장하려고 하고, 하지만 이 친구의 태도라든가 자세가 좋아.
소통 능력이 좋아. 어떤 그 협업적인 측면에서 개선하려는 의지가 있어. 그런 친구가 있으면 저는 후자의 친구를 뽑겠어요. 예, 점점 더 그런 성향이 강하다. 그래서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이런 역량을 소프트 스킬이라고 하죠. 예, 프로그래밍 역량 자체도 가지고 있는 것은 이제 기본이고요. 예, 그 외에 소프트 스킬까지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요구하는 역량이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누가 시켜서 문제를 해결하거나 그러기보다는 자기가 현재 프로젝트라든가 소프트 개발의 문제를 찾고 그걸 스스로 개선해 나가고 이런 역량을 갖춘 자기 주도적인 성향을 갖춘 그런 개발자들을 요구하는 경향이 강한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이제 몇 가지의 얘기를 했는데 솔직히 저는 그래요. 이런 회사들이 밖으로 그 이야기하는 뭐 이런 개발자를 뽑습니다 할 때 이야기하는 상당히 여러 가지들이 이런 얘기들이거든요. 근데 솔직히 들어가면 또 안 그런 경우 되게 많아요. 근데 뽑을 때는 이런 역량들을 본다는 거죠. 본인들이 TDD를 하지 않으면서 테스트 코드 안 만들면서 너는 테스트 코드 만드냐 이런 거 물어보고 자기들 코드는 쓰레기인데 레고시 코드는 쓰레기인데 너 클린 코드 구현할 수 있는 역량이 되느냐. 네, 이런 친구들 뽑는다는 거죠. 왜? 현재 우리는 부족하지만 네, 그런 친구들 뽑아서 그런 친구들이 문화를 조금씩 바꾸고 조금 기존의 레거시 코드를 좀 더 클린하거나 유지보수하기 좋은 코드로 만들어주길 바라고 있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실제 들어가 보면 실망할 수도 있겠지만 면접을 보는 과정에서 검증하는 것들은 제가 앞에서 얘기했던 네, 이런 역량들이다. 네, 그러면 이런 각각의 역량들을 어떻게 쌓을 것인가 네, 이것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꾸준한 학습, 성장, 그리고 프로그래밍에 대한 열정. 예, 최근에 저는 이제 헤빗이라든가 뭐 최고의 변화는 어디서 시작되는가 뭐 이런 우리들이 습관을 바꾸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책들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책들이 이제 최근에 얘기하는 건 우리가 이제 의지력만 있으면 얼마든지 열악한 환경에서도 내가 변화를 만들거나 성장하거나 꾸준히 학습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 책들이 얘기하는 건 내가 아무리 의지력이 뛰어나도 환경이 되지 않으면 그걸 극복하기 진짜 힘들다. 변화를 만들기 진짜 힘들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의지력보다 환경을 바꾸는 게 중요하다. 환경을 바꾸는 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매일 야근하고 주말 근무하는 환경에서 내가 짬짬이 시간을 내서 뭔가 역량을 쌓는다는 거. 앞에서 얘기했던, 좀 전에 앞에서 얘기했던 역량을 쌓는다는 건 엄청난 의지력이 필요한 거죠. 네, 그런 부분에서 환경을 바꾸는 게 더 빠른 변화와 성장을 만들 수 있다. 환경을 바꾸라. 그리고 다른 사람이 읽기 좋은 클린 코드, 또 유지보수하기 좋은 역량 이런 것들은 우리가 사실 처음 프로그래밍을 배울 때 어떤 설계라든가 리팩토링이라든가 테스트 코드라든가 코드 품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배워본 적이 거의 없어요. 네, 그런데 이 역량은 진짜 쌓기 힘든 역량이거든요. 근데 현업에서는 이 역량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요. 근데 이 역량이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꾸준히 연습해야지 조금씩 성장을 하고 이거는 평생에 걸쳐서 연습을 해야 되는 그런 역량이거든요. 우리가 글쓰기 잘하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평생을 연습해도 좋은 글 쓰기 힘들잖아요. 똑같아요. 유지보수하기 좋은 코드를 구현하고 설계하는 게 진짜 힘든 일이에요. 저도 20년 동안 꾸준히 노력했지만 아직도 불만족스럽고 매번 새로운 프로젝트를 하거나 할 때마다 힘들거든요. 예. 하지만 현장에선 요구한다는 거죠. 배워본 적은 없지만.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역량을 쌓으려면 그냥 기존에 했던 식으로 하면 잘 길러지지 않아요. 이 역량을 쌓으려면 목적 의식이 있는 연습을 해야 된다. 여러분 기존의 방식으로 똑같이 반복해서 연습하면 계속 그 수준이에요. 네, 그런데
어떤 의식적인 연습을 통해서 내가 A라는 방향으로도 구현해 봤다가 그 다음에는 B라는 방향으로도 구현을 해보고 이런 식의 연습을 할 때만 여러분들이 성장을 한다는 거죠. 그 다른 사람들과 원활히 소통하고 어떤 협업 역량을 키워가는, 사실 이거는 혼자 하기는 쉽지 않잖아요. 앞에 이 그 두 가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노력을 하면 바꿀 수 있는 건데, 키울 수 있는 그런 역량인데, 이 역량은 진짜 힘든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이 빠른 시간 내에 뭐 연봉이 적건 많건 그런 건 중요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고 어떤 협업하고 개발 프로세스를 경험하고 좋은 코드 품질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문화를 가진 그런 회사나 팀을 주니어일 때 빨리 찾아가는 게 중요하다. 이건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이것도 사람이 잘 안 바뀌거든요. 오히려 주니어일 때 내가 뭔가 잘못된 선입견, 일하는 방식에 대한 잘못된 선입견을 가지기 전에 빠른 시점에 그런 팀 속에 들어가서 일을 할 때 나의 습관이, 잘못된 습관이 바뀌고 좋은 습관이 들거든요. 근데 지금 환경이 그런 환경이 아니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오프라인 커뮤니티나 스터디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과 짝 프로그래밍이나 소통을 하고 협업을 하고 토론을 하고 그러면서 연습을, 이것도 의식적인 연습인 거거든요. 현재 나의 환경이 그렇지 않으면 그런 환경을 내가 만들어서 연습을 하는 거죠. 더 좋은 건 환경을, 회사를 때려치고 아니 환경을 확 바꾸는 게 가장 좋긴 하죠. 그래서 이게 여담이지만 저는 주니어일 때 여러분들이 오히려 이직을 더 자주 해보는 게 맞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성향의 사람이고 어떤 문화를 가진 팀에 맞는지를 잘 모르는 상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주니어일 때는 1년이나 2년마다 현재 내가 일하고 있는 조직에서 성장할 것이 있다면 상관없지만, 그렇지 않다면 빠르게 그런 회사를 그만두고 다른 회사, 나와 맞는 회사를 또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찾아갔더니 괜찮아. 그럼 또 몇 년 남아 있는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또 빠르게 다른 회사로 이직 준비를 해서 이직을 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미래를 위해서 훨씬 더 좋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 소프트 스킬을 배울 수 있는 회사로 빨리 찾아가라. 환경을 바꿔라. 그런 조언을 드리고 싶고요. 자기 주도적으로 문제 해결하는 역량. 참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이거는 사실 저는 우리나라 교육의 어떤 문제도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동안 학교에서 시키는 대로 정답을 잘 맞추고 우리들의 생각을 하지 말고 내가 나서서 뭔가를 하거나 뭔가 튀는 행동을 하면 오히려 그거를 거부하고 하지 말라고 하는, 하물며 부모님들까지 말리는 그런 환경 속에서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성인이 돼서 일을 할 때 자기주도적으로 뭔가 문제를 해결하고 문제를 찾아서 해결하고 이런 게 정말 부족하고 되게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거는 제가 봤을 때 뭔가 빠르게 바뀌는 게 아니라 평생에 걸쳐서 조금씩 바꿔 나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러려면 프로그래밍을 대하는 자세, 프로그래밍이 정말 즐거운 일이구나. 공부가 되게 즐거운 거구나. 그 다음에 노동이라는, 이 일이라는 게 꼭 우리 삶에서 없애버려야 되는 건 아니구나. 그러니까 삶을 대하는 자세. 그리고 프로그래머로서 내가 어떻게 일하고 성장할 것인가. 이게 약간은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약간 철학적인 문제인데, 이런 부분들이 점점 자기만의 철학을 가지고 자기의 색깔을 가지고 자기의 자존감이 높아지다 보면 점점 자기 주도적이 되고, 내가 그동안에는 어떤 사회의 틀이라든가 선입견에 끌려갔는데 내가 생각한 대로 살아도 되네? 잘 살아지는데? 괜찮은데? 그런 작은 시도에서 용기를 얻으면서 나중에 점점 더 큰 변화를 만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면 그렇게 경력을 쌓고 5년, 10년이 되면 어느 순간 내가 가진 색깔, 내가 가진 모습대로 살아가는 나를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주니어일 때부터 여러분들이 조금씩 연습을 해 가는 거예요. 우리 근육을 키우듯이. 예, 그러면서 서서히 자기주도적으로 저는 바뀌는 거라고 생각이 돼요. 예, 그렇기 때문에 꼭 남들이 가야 되는 그런 길로만 가려고 하지 말고, 혹시 이 길도 맞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면 한번 걸어가 보는 거죠. 걸어갔다가 아니면 다시 돌아가도 되고요. 왜? 우리 업계는 다른 업계에 비해서 이직이 훨씬 수월하기 때문에 내가 한번 잘못 들었더라도 한 1, 2년 경험을 해본 다음에 아니다 싶으면 다시 돌아와서 또 다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프로그래머라는 길은 계속 걷지만 스타트업이 괜찮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스타트업을 갔는데 생각했던 거랑 달라. 그래서 그러면 좀 더 큰 회사, 뭐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회사에 내가 맞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도전을 해보는 거죠. 갔는데 여기도 안 맞아. 그럼 또 다른 선택지를 찾아보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여러분들이 맞다고 생각하는 그런 길이 있으면 도전을 해보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런 기회들이 많은 곳이 우리 업계이다. 용기를 가지시고 한번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처음이 두렵고 어렵지 한번 깨면 그 다음부터는 이것도 되게 재밌어요. 한번 해보세요. 네, 그렇게 해서 20, 30년을 살면 여러분들의 그때의 삶은 훨씬 더 시간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공간적으로도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요. 저를 믿으시고 한번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좀 전에 얘기를 다 했네요. 제가 약간 강의할 때 이런 식으로 약간 흥분해가지고 얘기를 하다 보면 앞에 준비해 놓은 내용을 미리 막 떠드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동안 맞다고 생각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좀 선입견을 가지고, 그리고 또 약간 부러울 때도 있잖아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살고 싶은데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 나는 저렇게 못 살 것 같아. 아닙니다.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니어일 때부터 조금씩 도전하고 다른 길을 걷다 보면 여러분들도 그동안 선망의 대상이었던 약간은 다르게 사는, 하지만 자기의 색깔을 유지하면서 사는 그런 사람들과 똑같이 살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해요. 네, 저와 같이 용기를 가지고 한번 도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앞에서 얘기했던 그 4가지 역량 중에 가장 핵심이 되는 역량은 무엇일까?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어떤 역량이 가장 중요할까요? 예, 뭐 다른 역량들도 다 중요하지만 제가 봤을 때 마지막으로 얘기했던 자기 주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역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자기 주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역량이 생기면 여러분들이 꾸준히 학습하는 역량도 생길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협업하는 고민도 들기 때문에 협업 역량을 기를 거라고도 생각이 돼요. 예, 그렇기 때문에 다른 모든 역량들에 비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좀 더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여러분들 주변의 문제들을 누가 푸시 주도록 압박을 하도록 만들지 말고 내가 찾아서 내가 그 문제들을 땡겨오는 거죠. 풀방식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만들어 간다면 여러분들 삶 자체가 되게 즐거울 거예요. 저는 이 역량을, 만약 제가 면접관이라서 개발자를 채용한다면 이 역량을 가진 개발자들을 제가 볼 수 있다면, 어떤 이력서라든가 자기소개서에서 이런 모습이 보인다면 이런 개발자들을 우선 채용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이 모든 부분들이 변화를 만들어 가는 거잖아요. 예, 근데 아까 푸시 풀도 제가 얘기를 했지만 이 변화를 만들어 가는 데 있어서 누군가가 변화를 만들어 주거나 그러기를 바라지 말고, 그리고 누가 안 바꿔줘요. 여러분들이 바꿔야 돼요. 내가 바꿔야 돼요. 우리가 바꾸지 않으면 아무도 관심이 없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도전하시고요. 근데 실패해도 괜찮아요. 왜? 여러분들은 실패하기 전보다 한 단계 성장해 있을 거거든요. 그리고 조금은 자기주도적인 삶을 사는 용기도 생겼을 거고요.
그런 변화를 만들기 위해서 다양한 시도를 하다 보면 다 실패하는 게 아니에요. 어떨 땐 성공할 때도 있어요. 그게 작은 성공일 수 있지만. 네, 그런 작은 성공들을 느끼면서 용기가 생겼을 거고요. 에너지가 생겼을 거예요. 그리고 그 실패했던 부분은 그 다음에 다른 도전을 할 때 그 실패했던 부분들 보완하면 되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 단계 성장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만약에 이런 도전을 했다가 여러분들이 실패를 묻는다. 그런 회사는 때려치세요. 괜찮습니다. 왜? 제가 생각했을 때 좋은 개발 문화를 가진 회사들에서는 오히려 그렇게 도전을 해보고 뭔가 변화를 만들어 가려고 노력하고 그런 친구들이 좀 더 주도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아, 이런 친구들이 우리 팀에 합류하면 우리 팀의 현재 문제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을 알아서 스스로 바꿔 가겠구나, 이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더 저는 채용할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그런 삶이 얼마나 즐거운지. 그리고 주변에 점점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거든요. 저 때만 해도 되게 외롭게 싸우는 사람들도 많았는데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기를 가지고 한번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번 동영상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즘 동영상 뭐 이런 거 찍다 보니까 이런 거 많이 하던데 구독과 좋아요 꼭 많이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